요즘 또 갑자기 뜨거워진 지역구가 있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평택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먼저 출사표를 던진 지역인데 그 이후에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 저격수로 유명한 이 후보가 공천이 되면서 굉장히 뜨거워졌죠. 그런데 김용남 후보가요. 비록 조국 저격수기는 하지만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공격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또 답을 했네요. 들어보시죠. 어제 다른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뭐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공격을 먼저 할 생각이 없다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상당한 공격은 지금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대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찌르고 돌리면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저는 민주당의 공천을 전제로 출마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지금은 이제 김용남 후보가 공천 받으신 거 아닙니까? 축하드리고 그게 현실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되고요. 들어보면 두 사람 모두 야 먼저 때리지만 않으면 나도 안 때릴게.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공격 안 하면 뭐 공격 이런 걸 언급할수록 자꾸 또 이거 공격하게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런 얘기 많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그렇죠. 자꾸 코끼리 생각하게 되듯이. 네, 그것도 그렇고 전쟁이 터지기 전에 네. 뭐 전쟁을 하자 선전포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촉발이 돼가지고 하는,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에서 총알 한 발이 날아감으로 인해서 그게 네. 1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잖아요. 팽팽한 긴장이란 소리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바라건대 정책 선거가 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지금 진보당 후보도 있습니다. 거기에 황교안 후보도 있어요. 다른 당의 후보들이 이러한 지점들을 이간질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측면에 양 후보가 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요. 실제로 평택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오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분란과 뭐 이런 것들이 좀 표면화되게 되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뭔가 분란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후보자들의 입장에서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 과정 자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나의 치부를 오히려 드러내게 되는 걸로 생겨서 유권자들께서 오히려 이것을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도 좋을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은 철저하게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국민의힘은 유이동 후보란 말이에요. 네. 와, 지금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용남 후보가 딱 나왔을 때 야, 이 둘이 끝까지 단일을 하면 안 되면 내가 승산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단일화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지금 조국의 저격수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어요. 그렇죠. 특히 유이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역을 훑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는 이미 평택을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민주당 유책으로 지역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김용남 후보가 추천이 되었는데 이분은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것이죠. 이 상황을 보았을 때는 지난 합당 과정에서 합당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일들을 서로 TF를 통해서 정책연대, 선거연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TF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이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알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게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넘어서서 합당 논의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의 연임을 위해서는 지난 합당 과정에서 대통령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번에는 조국 대표 저격수를 배치를 한 것도 정청래 대표의 연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단일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는 없을 것 같다. 단일화 없으면 이거 진짜 선거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부산 북부 갑 얘기를 그냥 위치만 바꿔서 똑같이 거꾸로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뭐가 달라요? 예, 저는- 아니, 한쪽이 두 사람 범 여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조국
대표도 범여권 후보입니다라고 저 방송 전에 저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보면 그쪽의 표가 갈리는 거니까. 일단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은 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변수 하나는 황교안 후보인 것 같아요. 황교안 후보가 네.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수 쪽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보 진영 후보들이 단일화를 안 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네. 그럼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선거의 목표를 국힘 제로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해서 네. 단일화 안 한 것 때문에 국힘 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단일화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영남 의원의 지지율이 치고 나가지 못할 경우, 저희는 치고 나갈 경우 김영남 의원은 단일화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만약에 조국 대표가 더 치고 나간다면은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 저희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저격수다 뭐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보 진영의 승리라고 좀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다만 기준은 무조건 지지율이다. 무슨 정당 간의 뭐 거래에 의해서 울산시장 선거와의 연관 때문에 무슨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고요. 무조건 유권자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대표 아까 영상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뜁니다. 그러면서 지금 황교안 전 대표의 변수를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황교안 후보는 무슨 옷 색깔 옷 입고 뛰나요? 뭐 붉은색을 입고 다닌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네, 같은데 아마 본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국민의힘 후보와 원외정당 후보를 유권자들께서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유이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평택을 지역에서 연고가 워낙에 확실한 분이에요. 네. 평택에서 태어났고 평택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나왔고 바로 그 평택을 지역구에서 3선 의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아마 본선거 운동에 들어가면은 확연하게 그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격전지죠. 우파전 구도가 확정된 경기 평택 을로 가봅니다.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김용남 전 의원과 조국 대표 선거 전 첫날부터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사모펀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뒤에서 익명으로 사실상의 자기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과거 조국 저격수로 뛰었던 김용남 전 의원. 민주당 평택을 후보가 된 첫날부터 조국 대표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때 몇몇 사모펀드? 문제 제기를 네. 했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조국 혁신당은 불쾌감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 정춘생 의원은 SNS에 조국을 죽이겠다고 나오니 별 수 있겠나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라고 썼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김 전 의원과 조 대표 모두 외지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택을 선택하신 거니까 곧 표로 심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와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까지 오자구도 속 평택을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